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들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건강 중에서도 특히 심장과 폐의 건강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심장과 폐는 우리 장기 중에서 상당히 가깝게 서로 붙어 있죠. 그래서 심장은 자신의 왼쪽 주먹 정도 크기가 되는 근육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먹 속에는 심방과 심실로 두 개의 심방, 두 개의 심실인데요. 심실은 이제 벤트리클이라고 하고요. 심방은 에이트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심방과 심실 사이에 경막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판막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심장 판막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valves라고 합니다. heart valve라고 하죠. 이 밸브들은 이제 피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심폐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우리 심장에서 이제 피가 한번 체순환이라고 해요. Systemic Circ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의 대동맥, 에오타라고 하거든요. 에오타. 그리고 이제 스페르 비나 카바라 해서 이제 대정맥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동맥으로 해서 새로운 피가 뿜어져 나가죠. 심장이 이렇게 계속 박동을 하는 거죠. 박동을 하게 되면은 그 피가 꾹꾹 눌려서 나가는데, 이게 온몸을 퍼져서 우리의 모세혈관 단위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메타볼릭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제 신진대사 활동이 끝나고 폐기물, 예를 들어서 이제 CO2 이산화탄소가 담긴 피가 우리의 적혈구에 실려서 또 적혈구에 실려갔던 깨끗한 산소는 이제 거기서 분배가 되고 실려서 이제 다시 정맥을 통해서 우리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까지는 이제 Systemic Circulation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폐순환이 있습니다. Pulmonic Circ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심장까지 들어온 피가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쉽게 이산화탄소를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시 폐 정맥을 통해서 이제 폐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폐 동맥을 통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폐 안에서 보시면 이제 알비올리라고 해서 가장 작은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우리 기도가 있죠. 트레이키아라고 해서 기도가 있고, 기도가 들어오면 브론카이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제 속에 기관지죠. 기관지 끝에 알비올라이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피가 일단 들어간 상태에서 그 선에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inhale, respiratory orga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폐는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혈구에 4개의 산소가 실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기서 실리고 들어왔던 CO2는 다시 이 호흡들 중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장과 폐의 기능이 상당히 튼튼해야 되는데, 그것을 항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심장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심장의 우리가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능이 아니라 구조죠. 예, 심장에는 이제 겉에 물론 속에 같이 연결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동맥과 정맥이라는 거는 뭐 다 이렇게 아시죠. 동맥은 이제 artery라고 합니다. arteries. 그리고 이제 정맥은 이제 vei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veins라는 거는 이제 정맥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표시할 때는 이제 동맥은 산소도 머금고 신선한 피이기 때문에 빨간 색깔로 이제 표시가 되고, 실제 정맥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등 어떤 신진대사의 부산물이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색깔이 이제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정맥의 색깔은 이제 파란 색깔로 표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맥의 역할은
동맥과 정맥은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그 혈액의 그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의 통로가 된 것이고요. 특히 동맥이라는 것은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액의 통로는 동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심장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그 혈액의 통로를 이제 정맥이라고 하는데, 이 정맥은 전신에 퍼져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모아들이는 그런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전신에 이제 이 혈관이 퍼져 있지 않은 곳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해서 그 심장에 보시면 그 주변에 띠처럼 둘러져 있다고 해서 관상이라고 하거든요. 관의 모양이다. 왕관같이.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coronary artery라고 합니다. coronary artery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coronary artery라고 하죠. 관상동맥입니다. 이것은 이제 심장의 외벽에 이제 띠처럼 불러 있는데요. 이 심장의 벽을 순환하면서 이제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그 영양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맥이 있습니다. 대정맥이라고 해서 베나 카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대동맥은 에오르타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에오르타라고 그러고요. 대정맥은 이제 베나 카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정맥, 하대정맥이 있습니다. superior, inferior 이렇게 해서 붙이는데요. inferior vena cava는 이제 복강하고 그 다음에 하지에 있는 피를 끌어오는 거고요. 이제 superior vena cava는 이제 그 상반신에 있는 피를 이 심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동맥과 정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폐동맥과 폐정맥이 있죠. 그것이 이제 그 심장에서 연결이 되는데 순서가 우선 이제 우심방부터 시작할게요. 심방은 이제 위에 있고 심실은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심방은 우리 몸에 딱 봤을 때 우측에 있는 심장에 봤을 때 심장의 제 오른편에 있는 것은 우심방으로 합니다. 우심방, 그 다음에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피가 흐르는 순서, 혈액순환 순서는 이제 우심방에 있던 피가 우심실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우심실에 있던 피가 다시 동맥을 통해서 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에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산소를 머금은 피가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좌심실로 내려가면 이곳에서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에 퍼지게 되고, 다시 그 모세혈관까지 갔던 피는 거기서 또 산소와 이산화탄소 부산물의 퓨전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피가 정맥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제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에 그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혈액의 순환 계통을 거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책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당신의 그 목표 수치인 그 심장의 박동수가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체중의 감량과 이제 건강 간의 상관관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 이제 보면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뛰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수영도, 저는 원래 수영 좀 좋아하거든요. 수영도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전 그동안은 제가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그 심박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혈관이 터져서 쓰러질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그러한 불상사가 나올 수가 있죠. 종종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명쾌한 어떤 수치가 하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예를 스스로 일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항상 그 자신의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이제 너무 열심히 하셔도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제 심장이 막 터질 듯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혈관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심박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뭐 뇌동맥이 터진다든지 특히 이제 그 혈관 안에 혈전이 쌓이는 분들 보통 이제 우리가 블러드 클럿 또는 이제 트롬보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압이 더 그쪽이 높아져서 이제 터질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식습관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운동도 이제 체계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열심히만 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한계치, 그러니까 목표로 할 수 있는 전과를 부분을 잘 선정을 하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곳에 이제 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첫 번째는 내 심장 박동수의 목표로 할 수 있는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이라고 하죠. 그 선을 설정을 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자신의 심박수를 확인하시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이제 시계를 차고 계시면 그 심박수를 이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시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이제 그 올드 타이머라고 하죠. 이런 약간 90세대들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시계나 이런 거 이용하는 게 아직 안 되시죠. 그죠? 그러시니까 보통 이제 분당 그 맥박이 얼만큼 뛰는지를 계산을 하시면서 이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수시로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떤 격렬한 운동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재보시고 거기 도달했으면 약간의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하시는 거 좀 낮춘 다음에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신의 그 목표치가 될 수 있는 그 심박수가 얼마인지를 산출하시는 방법을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그 나이별로 좀 그 최대 맥박 이제 심박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좀 더 많이 뛰어도 버틸 수가 있고요. 연세가 올라갈수록 좀 적게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이건 자연의 또 이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을수록 아무래도 내구성이 다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고장이 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신의 최대치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하실 것인지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그 수치는 200분당 200회까지 뛰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죠? 1분당 200회예요. 하지만 이제 그 이런 20대에서 이제 그 보는 거는 약 한 50% 최대 박동수의 50%에 80% 정도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시면은 수월합니다. 그래서 분당 심박수가 100회에서 170회까지는 20대 정도. 그 다음에 30대 같은 경우는 최대 심박수는 190회입니다. 1분당. 그래서 이제 여기에 50에서 80%대면은 이제 95에서 162회. 30대일 경우에는 이제 95에서 162회 1분당. 그죠? 그 다음에 40대일 때는 90회에서 153회. 그리고 50대일 때는 85에서 145회. 60대일 때는 80회에서 136회. 그 다음에 70대이신 분들은 75회에서 128 분당인데요. 가장 안전한 거는 보통 이제 보니까 네,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들이 이제 1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가 뛴다면 이제 정상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박수는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스트레스라든지 불안한 감정, 호르몬, 그 다음에 약,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이제 육체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보통 이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심박 쉴 경우,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심장 박동수는 한 1분당 40회 정도로까지 낮게 뛴다는 사실, 이 사실은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최대 그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220을 기억하시면 돼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시면 그 숫자가 내가 1분당 최대한 내 심장이 이제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심박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20
빼기 본인의 나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맥박을, 이제 시계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맥을 잡느냐. 보통 이제 여러 군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왼손을 여기 지금 경동맥이 지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 턱 끝에 끝부분에서 이제 근육이 이렇게 갈라지는 분지가 있습니다. 이쪽에다 손을 좀 여기 넣으시면은 맥을 예, 크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15초 저는 이제 하고 곱하기 4를 합니다. 왜냐면 15초가 4개면 이제 1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엄지손가락 부분에 이쪽에 그 radial artery가 있습니다. 예, 손목 동맥이 있거든요. 지나는 곳에. 여기에 이제 우리 보통 의사분들이 맥을 잡으시잖아요. 이제 맥 잡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맥을 짚어서 횟수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가장 좋은 거는 30초 정도 재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성격이 이제 막 급해가지고 30초까지 기다리면은 너무 시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제 15초만 재고 곱하기 4를 하는 편입니다. 빨리빨리 다음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 해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는데 예, 그렇게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30초 동안 편안하게 이렇게 좀 재시고 그 다음에 숫자를 맞춰보셔서 내가 그 최대 심박수의 약 한 80% 정도 그 정도까지 뛰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그 심폐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예,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드시는 약이나 아니면 그런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계산하실 때 약간 좀 낮추셔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떤 심장에 어떤 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관련된 약을 드시는 경우, 또는 어떤 기타 일반적인 약을 드실 때에도 이 부분을 이제 관련 담당 의사분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내가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심박수가 이루어도 괜찮은지 거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80% 정도까지 이제 운동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운동하시면 예, 좋을 겁니다. 갑자기 뭐 운동하시다가 쓰러진다거나 이런 일을 좀 방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목적은 상당히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 항상 저는 이제 스마트워치를 최근에 하나 좀 구입해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동으로 이제 나온다면 일일이 이렇게 재고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야 될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 중에 이제 수영 같은 거 할 때 물속에서 가급적인 이 전자제품 들어가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수영장 벽에 걸려 있는 그 시계를 보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운동을 계속하는 그런 편입니다. 네, 그러시면 이제 예,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잠깐 간단하게 살펴봤던 그런 단어는 이제 그 심장과 폐와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었는데요. 심장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좌심실, 우심실, 우심방, 우심실, 그렇죠? 이제 ventricle, atrium, 그리고 이제 그 aorta, 그 다음에 artery, capillary, 그리고 이제 정맥 쪽에서는 이제 vena cava, 그 다음에 이제 veins, 그죠? 그리고 이제 capillary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ystemic circul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쇄순환, 이제 심장에서 몸 전체로 이제 도는 거. 그 다음에 폐순환, pulmonic circulation. 그래서 심장에서 폐로 도는 순환. 그 심장 내벽을 흐르는 이제 coronary artery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수술 받으시는 경우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스탠트를 집어넣어서 혈관의 그 구멍을 이제 지름을 이제 넓혀주는 그런 수술. 그래서 피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생기는 혈전이라고 하죠. 혈전은 이제 피에 응고된 덩어리 같은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블러드 트럼보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블러드 클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뚫어주기 위해서, 이제 사타구니 쪽에 있는, 혈관을 이용해서 이제
뚫어주기도 하고, 보통 이제 그 전에 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블러드 디너라고 해서 이제 혈전을 용해시키는 그런 혈액의 응고제, 응고를 풀어주는 그 용해제를 이제 드시는 게 용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죠. 그래서 이 블러드 디너를 많이 드시면 한 가지 부작용이 이제 그 수술 같은 걸 하실 때 또는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수술을 앞둘 때에는 항상 들어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블러드 디너, 그 혈전제를 드시는지 또는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뭐 한 일정한 기간 이전부터 복용을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용어는 이제 네, 심장과 관련돼서는 우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피를 분비하는 그런 박동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박동을 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심실세동, 심방세동이 있습니다. 이제 심장이 약하게 뛰는 거죠. 거의 뭐 뛰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동이라는 것은 이제 동작을 미세하게, 세동이라는 것은 이제 동작을 미세하게 한다는 건데, 심실세동이라는 것은 이제 ventricular fibril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ibrillation, 그다음에 atrial fibrillation이라는 것은 이제 심방세동입니다. 그래서 잔떨림이 같은 것들이 있고요. 세조 미세하게 떨린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AMI라고 해서 이제 그 심근경색이죠. 네, 그래서 acute myocardial infarction이라고 합니다. infarction. 그건 이제 AMI라고 해서 이제 그 보통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angina pectori, 그 협심증이죠. angina pectoris. 그런 진단명이 있으면 항상 좀 적어 놓으셨다가 보급 요원들이 만약에 온 경우에 가족분들이나 누가 알려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정도가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키카디아, 브레이디카디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타키카디아라는 것은 이제 심박이 좀 더 빨리 뛰는 걸 말하는 거고요. 브레이디카디아라는 것은 이제 정상보다 늦게 뛰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런 것들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congestive heart failure라는 게 있거든요. congestive heart failure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울혈성 심부전증입니다. congestive heart failure, 울혈성 심부전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부정맥 있다고 하시잖아요. 부정맥은 이제 그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arrhythmia라고 하죠. arrhythmia. 이게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이 있고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의사분들하고 대화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